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었던 20년 경력이 단 12시간 만에 무너지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공항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이 한국의 어느 평범한 광경을 목격하고 부끄러움과 충격에 떨었던 거짓말 같은 실화입니다. CNN이 긴급 보도하고 미국 전역을 경악시킨 그 게시물, 우리는 한국에 완패했다. 왜 뉴욕의 엘리트 매니저는 한국의 공항에서 눈물이 날 정도의 패배감을 맛보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목격한 미국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의 전말은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공항의 화장실이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이 미국의 자존심을 박살내다. 한국의 완패, 미국 전역이 경악. CNN 긴급 보도, 공항의 화장실이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의 20년 차 매니저 제임스 윌슨. 한국의 공항에서 12시간을 보낸 후 그는 SNS에 한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20년간 우리는 틀렸었다. 그의 고백은 미국을 뒤흔들었고 CNN이 움직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12시간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뉴욕의 국제공항에서 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20년간 일해왔습니다. 공항이라는 장소는 제게 너무나 익숙한 공간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승객을 보고 불만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출장은 아시아의 공항을 시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회사로부터 아시아 지역의 공항 운영 시스템을 배워오라는 지시를 받았죠. 솔직히 말해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이란 어디든 비슷하니까요.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게이트 면세점.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규모가 조금 다를 뿐이겠죠. 저는 서울을 경유하여 다음 목적지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의 환승 대기 시간이 12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12시간이라니요. 공항에서 반나절이나 보내야 한다니.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잠이나 자면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섰을 때의 첫인상은 뭐랄까 그냥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넓고 밝았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깨끗한 공항 난테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요. 싱가포르도 깨끗하고 다른 공항들도 깨끗합니다. 20년간 수많은 공항을 봐온 저에게 한국의 공항은 그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환승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라운지를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문득 화장실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비행 후였기에 잠시 들르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공항 화장실 맞아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거울은 물방울 자국 하나 없이 반짝였고 바닥은 호텔 로비처럼 윤이 났습니다. 불쾌한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JFK 화장실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아니 웬만한 호텔보다 더 대단하잖아. 손을 씻으면서도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여전히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이 저렇게 깨끗할 수 있다니. 무슨 특별한 날이라서 대청소를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를 찾던 중 안내 데스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12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어가 매우 유창했습니다. 저는 다음 비행기까지 1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샤워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수면실도 있으니 푹 쉬다 가세요. 잠깐만요. 무료 샤워실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말 무료냐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승 고객님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렇게 말하며 지도를 꺼내 샤워실과 수면실 위치에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JFK에는 유료 라운지조차 제대로 된 곳이 없는데 여기는 무료 샤워실이 있다고요. 직원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문화 체험 공간도 있어서 한복을 입어볼 수도 있고 한국 전통 공예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환승 투어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관광을 할 수 있는데 버스도 제공되고 가이드도 동행합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무료라고요? 정말로?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한 거니까요. 저는 지도를 받아들고 먼저 샤워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니 정말 샤워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샤워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건, 샴푸, 바디워시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면실이었습니다. 넵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하고 어둑한 공간에 침대형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콘센트도 각 좌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JFK에서는 승객들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자는데 여기는 침대를 제공한다고, 그것도 무료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수면실을 나온 저는 라운지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항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료 서비스가 많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청소 직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그 직원은 승객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JFK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한 나이 든 승객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달려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휠체어를 밀어 탑승구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좌석에 앉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태도, 승객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 새벽 3시경 안내 데스크 근처를 지나는데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달래고 있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작은 장난감 비행기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울음을 그쳤습니다. 저는 또 메모했습니다. 승객 만족을 넘어선 배려, 감동을 주는 서비스. 지쳐서 좌석에 앉았을 때 옆에 한국인 남성이 앉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뉴욕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무료 서비스도 많고 직원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에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선 기본이에요.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까요. 기본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기본이죠.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본. 여기서는 이게 기본이라고 JFK에서는 특별 서비스인데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지만 저는 계속 공항을 탐험했습니다. 더 이상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공항에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내도를 보며 걷다가 한국문화센터라는 간판을 보았습니다. 새벽인데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외국인 승객 몇 명이 한복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의 화려한 한복이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저에게도 입어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어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료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사진도 찍어드려요. 옆 공간에서는 전통 공예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지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에서 문화 체험이라니, 그것도 새벽 4시예요. 그것도 무료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야. 이건 관광센터잖아. 다시 걸으며 환승 투어 안내 팸플릿을 펴보았습니다. 아침 9시, 오후 1시, 오후 5시에 출발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경복궁 투어, 시내 투어, 사찰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비용은 전부 무료, 버스와 가이드도 제공. JFK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공항은 환승객에게 좌석 제공하는 것조차 인색한데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문화 체험 공간, 환승 투어 안내문, 깨끗한 시설, 웃고 있는 직원들. 1장, 2장, 10장, 20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충전 코너를 발견했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무료 충전기가 벽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콘센트뿐만 아니라 USB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JFK에서는 콘센트 하나 찾으려면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하는데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무료 충전존, 승객 편의 극대화, 모든 것이 승객 중심.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JFK와 한국의 공항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JFK는 승객을 처리하는 곳이고 한국의 공항은 승객을 환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느새 100장이 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커피를 한 잔 사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폴더에는 공항 사진이 100장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SNS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국 공항 도착. 화장실이 호텔보다 깨끗하다. JFK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두 번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무료 샤워실, 수면실, 문화 체험 발견. 또 뭐가 있는지 탐험 중. 이건 공항이 아니라 서비스의 교과서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다른 공항 직원들이 반응했습니다. 진짜냐 거짓말 아니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새벽 3시 세 번째 게시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아직도 웃고 있다. 이 깊은 새벽에 20년간 뭘 놓치고 살았는지 자괴감이 든다. 이 게시물에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공항업계 종사자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직원, 시카고, 오헤어 공항 직원, 샌프란시스코 공항 직원들까지 한 동료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임스, 장난 아니지. 정말 전부 무료야. 저는 답장했습니다. 진짜야. 전부 무료다. 우리가 틀렸었어.
오전 9시경 저는 마지막 게시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비행기 탑승 2시간 전이었습니다. 12시간 체험의 결론. 한국의 공항은 단지 뛰어난 게 아니라 철학이 다르다. JFK는 당장 변해야 한다. 내가 바꿔 보이겠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좋아요가 수천 개씩 늘었습니다. 공유도 수백 회 되었습니다. 공항업계를 넘어 일반 사람들까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국 공항을 부러워했던 거구나. 또 다른 댓글. 미국 공항은 반성해야 한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나.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괴감, 분노, 그리고 결심. 20년간 나는 뭘 했던 걸까? 그저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던 게 아닐까?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으니 영어가 들렸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CNN입니다. 제임스 윌슨 씨 맞으시죠? 한국 공항 게시물 잘 봤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CNN이라고요? 네, 가능합니다. CNN 기자와의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게시물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공항 매니저가 한국의 공항을 극찬한다는 것이 뉴스거리였던 겁니다. 귀국하면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CNN이라니. 내 이야기가 방송된다고 그럼 JFK 경영진도 보겠지. 동료들도 볼 거고.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말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을 한 바퀴 더 둘러보았습니다.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매장, 친절한 점원들, 푸드코트도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조차 디자인이 세련되었습니다. 화장실에 한 번 더 들렀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본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청결도는 최상급, 무료 서비스 샤워실, 수면실, 문화체험, 환승 투어, 직원의 태도, 진심 어린 미소, 적극적인 도움, 고객 중심 철학, 모든 것이 승객의 편의를 우선. 그리고 JFK와 비교했습니다. 청결도는 보통 이하, 무료 서비스는 거의 없음, 직원의 태도 지치고 무관심함, 철학은 승객 처리 중심.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주위를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항의 모든 것이 교훈이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직원을 보았습니다. 탑승권을 확인하던 그 직원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공항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한국. 당신들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쓸 것이다. 50페이지 분량으로 사진도 전부 넣고 비교 분석도 하고 개선안도 제시할 것이다. JFK를 바꿔 보이겠다. 내가 직접 20년간 놓치고 있던 것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을 것이다.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정리하고 메모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3일간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마시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는 50페이지를 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 인천공항에서 배운 교훈. 월요일 아침 저는 상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상사는 두꺼운 서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변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날 오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인터뷰 촬영이 가능하냐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CNN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앵커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시작되자 긴장은 사라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한국 공항 사람들은 승객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바꿀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요. 인터뷰는 그날 저녁 방송되었습니다. CNN 특집으로 제목은 미국 공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제 인터뷰와 함께 한국 공항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JFK와 비교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 영상이 계속 공유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왜 우리가 항상 미국 공항에 불만이었는지. 제임스 윌슨을 응원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원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했습니다. 오후에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질책을 받을까 걱정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뉴욕 항만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하고 싶다고,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시작한 거야. 그 주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청결 관리가 강화되고 직원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무료 충전 스탠드도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JFK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청소 횟수가 늘었고 직원들이 친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료 충전존이 생겼고 화장실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SNS에 계속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응원해 주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처럼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여행 갈까요? 아이들도 방학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디로?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말하던 그 공항, 한국에 가봐요.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을 보러 여행을 가자고. 아내는 진지했습니다. 당신 인생을 바꾼 곳이잖아요. 나도 보고 싶어. 아이들도 데리고. 그렇게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였습니다. 12시간 환승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 공항은 특별하단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화장실에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큰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깨끗하다. 둘째 아들도 신기해했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예쁠 수 있어. 다음은 문화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빨간 한복을 입은 큰아들, 파란 한복을 입은 둘째. 사진을 찍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네. 정말 달라. 전통공예 체험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지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에도 여기 있었는데 그때와 똑같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환승 투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니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투어 가이드를 맡은 박서연입니다. 저는 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6개월 전에도 이런 가이드가 있었을 텐데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제가 6개월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이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혹시 제임스 윌슨 씨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가이드가 웃었습니다. CNN 인터뷰 봤어요.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하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 공항이 세계적으로 더 알려졌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여기서 배웠으니까요. JFK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가이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멀었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신나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거리,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런 곳을 보여줘서.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웅장한 모습을 보고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 어린 서비스구나. 승객을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구나. 투어가 끝나고 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가이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공항의 기준을요. 가이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또 올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그때쯤이면 JFK도 좀 더 나아져 있을 거야.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항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